오늘은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했을 때, 초반에 매출이 나올 때는 매출을 내기 위해서 소싱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소싱을 엄청 많이 하고 거의 하루 종일 소싱만 했죠. 그렇게 한 이유는 우선 물건이 팔리질 않으니까 처음에는 뭐 주문 접수하고 뭐 배대지하고 이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죽어라 소싱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쨌든 그렇게 소싱을 하다 보면 물건이 한두 개씩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나가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왜 내 상품은 한 개가 팔리고 두 개가 팔리고 끝일까? 왜 더 이상의 그게 없을까? 지금 와서 그 당시의 장부를 봐도 그 한 달 동안 판 내역들이 다 각각의 다른 물건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도 이제 한두 달 하면서 좀 생각하고 느꼈는데, 지금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이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판 물건들이 초반에 반짝 한두 개 팔리고 그 다음에 한 1주, 2주 지나서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판 물건이 마이너한 상품이다. 마이너한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그 이후에 후속 주문이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판 물건을 누군가한테 뺏겼다. 이게 두 번째인데, 저는 사실 대부분 두 번째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마이너한 상품이어도 대형 키워드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의자, 뭐 트레이닝복, 어, 뭐 신발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특히나 이제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은 어, 뭐 브랜드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대부분 그 용도를 쓰잖아요. 뭐 그냥 뭐 캠핑 의자라고 상품명을 짓지 캠핑만 써서 상품을 짓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키워드를 무조건 내가 쓰고 있는데, 그 나한테 물건을 산 사람이 대형 키워드를 쓰고 들어와서 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건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내 노출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노출에 유리해지고, 그럼 당연히 후속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후속 주문이 안 들어온다는 거는 누군가한테 뺏겼을 확률이 매우 크다,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죠.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 신사임당이라는 분이 그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회수가 많이 나가는 또는 급상승하는 그런 영상들을 썸네일이나 뭐 그 영상 제목을 따와서 동일하게 만들면 나도 같이 먹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이슈가 있었죠. 근데 사실 전 그거 보고 많이 느낀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돌팔매를 맞는 거고, 그 유튜브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는, 특히 이 이커머스에서는 이미 그게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제가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시작할 때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전 느끼거든요.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시작할 때 그런 전략, 그러니까 누군가가 A라는 상품을 팔면 그 상품을 똑같이 훔쳐서 내가 후발주자로 치고 들어가는 이 전략을 쓰는 사람이 한 10명이었다고 치면 지금은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늘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출을 올리려면 많이 소싱해서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정 수준 이상을 올렸다면, 특히 뭐 대량이 아니라 반자동이나 수동 상품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타율이 반자동보단 높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자동이나 수동 기준으로 한 1000개 이상을 올렸다면 그때부터는 매출이 나올 텐데, 그 매출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소싱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그 소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개 써봤는데, 유료와 무료의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간단하게 그냥 원리를 얘기하자면, 특정 기간에, 상품을, 특정 기간에 팔린 상품에 대해서 그거를, 프로그램이 긁어오면 내가 그걸 보고, 판단해서 후발주자로 따라 붙는 전략이죠. 근데 제가 여기 한번 치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사람들이 많이 찾는 나이키 에어맥스를 지금 여기 쳐놨거든요. 나이키 에어맥스를 쳐놨는데 이 해외 직구 탭에 들어가면 여기는 지금 트렌비 이건 광고 세 개 광고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보면 이 재팬딕 이 마켓명은 언급하지 않고 이 첫 번째 있는 요 상품은 지금 많이 팔리고 우선 개별로 나와 있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보면 지금 가격 비교로 묶여 있죠. 여기서 요 첫 번째 거를 한번 눌러 보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여기 리뷰를 한번 볼게요. 밑에 내려가서 리뷰를 보면 좀 오래된 거를 우선 찾아볼게요. 조금 오래된 거. 오래된 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좀 뒤로 가볼까요? 8월. 8월. 그 다음에 8월? 8월밖에 없는 것 같죠? 지금 8월. 지금 여기 보면 이 판매자가 지금 계속 팔고 있는데, 어, 여기 랭킹에서 보면은 제일 싼 판매자가 지금 아까 리뷰가 많은 판매자가 이 판매자네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판매자가 이 나이키 에어맥스 프리데이 미스틱이라는 이 상품을 첫 번째로 올린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죠. 아닐 확률이 매우 높죠. 지금 여기 보시면 좀 옛날 거를 찾고 싶은데 이 상품 자체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네요. 음, 그냥 예시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밑에 있는 요 스토어를 한번 예시로 들게요. 지금 요 스토어는 23만 9천 원에 지금 상품을 올렸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세 달 전에 23만 9천 원에 물건을 올렸다고 칠게요. 그리고 상품 원가는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원가 대비 14만 원의 마진을 넣어 놓았다고 칠게요. 그럼 이 사람은 최초에 14만 원의 마진을 가지고 한 개를 팔았을 거죠. 그러면 이 소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후발주자로 들어온 사람은 어쨌든 14만 원보다 마진을 적게 먹지만 먹을 만큼 먹으면서 올려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최초로 들어오고 두 번째 사람이 여기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여기 그 다음 위 가격으로 들어오고 쭉쭉쭉쭉 가서 지금 가격이 11만 7천 원까지 떨어졌다. 요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막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연장을 하면 내가 상품을 올리고 그 상품이 한 개 팔렸다 하더라도 이 상품을 추적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면 뒤에 후발주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나보다 가격을 싸게 올렸을 때 다음 주문은 가격이 싼 사람한테 다 수요가 몰리겠죠. 지금 특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명도 있고, 그 다음에 시리즈명도 있고, 모델명도 지금 정확하기 때문에, 썸네일도 얼추 비슷하다면 가격 비교로 묶일 수밖에 없는, 상품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묶일 확률이 높은 이유가, 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소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왜 소싱 프로그램을 이용할까? 어,
쉽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 물건을 보는 눈이 없어서 소싱 프로그램을 이용하겠죠?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해서 소싱을 하면 타율은 모르는 거죠. 이 상품이 어,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확실하게 한두 개가 이상이 팔린 상품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져와서 올리면 수요가 확실하죠. 왜냐면 한두 개 이상이 팔렸기 때문에 수요는 보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소싱을 했을 때 내가 올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이키 에어맥스라는 걸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이키 에어맥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올릴 때 내가 이 상품명으로 최초에 올렸다면 아까 얘기한 요 사람이죠. 요 23만 9천 원, 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요렇게 올렸다면 내가 후발주자라면 상품명을 어떻게 올릴까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어떤 누군가가 구매자가 뭐라고 검색했는지를 모르잖아요. 뭐라고 검색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상품이 팔렸기 때문에 최대한 이 상품명과 아이고 이 상품명과 동일하게 또는 비슷하게 지어야 후속 수요를 내가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지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위에도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지금. 이런 상품들이. 그러니까 또 브랜드라서 더 유독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비슷하게 올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격 비교에 묶일 확률도 또 높고 썸네일도 비슷하면 그 확률은 더 높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추적을 계속 해줘야 된다. 그럼 추적을 해서 어디까지 내가 방어를 하냐? 우리가 아까 원가 1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10만 원에 지금 11만 7천 원이니까 17,900원의 마진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따라 붙었을 때 여기서 이제 여기서 100원을 더 깎아서 11만 7,800원이라고 800원으로 내가 가격을 더 낮췄다고 칩시다. 그럼 이 마진에 내가 만족한다면 계속 나도 싸워줘야겠죠. 근데 나는 이 마진에는 못 팔겠다. 난 이 마진에는 도저히 팔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놓아줘야겠죠. 끝까지 싸울 필요는 없고 내가 생각하는 적정 마진율까지는 내가 싸워주되 그 이후부터는 뭐 이 하이에나들끼리 서로 뭐 물고 뜯고 하든지 그거는 뭐 이제 냅두고 나는 다른 또 효자 상품을 찾기 위해서 가야죠. 어, 적정 마진은 본인이 생각하시면 알 텐데, 지난번에 제가 세금 얘기도 한번 여기 올렸지만, 노마진 상품이 실제로 노마진이 아니고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 어, 저마진 상품도 실제로는 저마진이 아니라 노마진일 수도 있다. 어, 부가세랑 어, 소득세 같은 이제 이 세금들을 계산하고 그리고 이 소득세 내 소득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강보험료나 기타 간접 세금들을 생각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이후로는 난 이 가격엔 못 팔겠다 라고 하는 한계선이 있을 텐데 각자 그 한계선까지는 방어를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어, 놓아줘야 된다. 이거는 구매 대행뿐만이 아니라 뭐 위탁도 마찬가지고 사입은 브랜드화를 하니까 뭐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위탁이나 구매 대행 같이 이런 상품들은 방어를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음, 매출을 몇 천만 원씩 내시는 분들은 한 개씩 상품을 팔아서 그 매출을 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 무조건 그 안에서 특정 상품들을 여러 개 판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고매출이 나오는 거지. 고매출을 내는 사람이 각각의 단건 단건으로 상품을 팔아서 그 매출을 내려면
소싱을 거의 대량 등록하듯이 수동이나 반자동을 해서 올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 저도 그렇고 어, 이 효자 상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특정 매출 이상이 이제 나오면 저는 그게 아까 뭐 얘기했듯이 1000개? 1000개 정도 올렸으면 그다음부터는 소싱도 소싱이지만 내 노동력의 몇 퍼센트 정도는 팔린 거를 방어하는 것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래야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내가 방어를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는 후발주자들에게 소싱을 대신 해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또는 수요가 있는 상품을 팔아서 초반에 한두 개 해봤자, 이 누군가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3배 정도가 늘었는데 30명의 사람이 하이에나들이 있을 텐데 그 하이에나 30명, 30마리 중에 분명히 한 마리 정도는 내 걸 보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한 마리가 내 걸 뺏어서 주문을 또 한 건 내는 순간 또 다른 하이에나가 들어오고 또 다른 하이에나가 그걸 보고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결국 그게 인기 상품이 되면 될수록 후발주자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이 초반에 최초로 올리는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 구매 건수를 빨리 찍어서 노출을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리뷰를 쌓아서 어, 내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먼저 줄 수 있다. 그건 있지만 문제는 구매 대행 자체가 기간이 국내 배송보다 길기 때문에 그 리뷰를 쌓기까지 최초 리뷰가 달리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누군가가 치고 들어오면 어차피 구매자 입장에서 리뷰가 동일하게 없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치고 들어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소싱을 대신 해준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후발주자의 장점이 있죠. 후발주자의 장점은 답지를 이미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답지가 뭐냐? 어떤 상품이 팔리는지,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상품명, 그리고 그 상품의 기준 가격. 후발주자는 최초의 그 선발주자에 비해서 기준 가격이 있죠. 그 기준 가격이 누구냐? 선발주자의 가격이 기준 가격이죠. 내가 어, 비슷한 상품명으로 비슷한 썸네일로 그 선발주자보다 단돈 몇백 원 또는 몇천 원만 싸게 팔아도 그 수요가 나한테 올 거라는 거죠. 기준 가격을 알고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그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방어는 무조건 필수다. 한번 자기가 판 상품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아마 많은 하이에나들이 붙어 있을 겁니다. 이 찾는 방법은 간단하게 어떻게 찾냐면 내가 이 상품을 이렇게 올렸다고 치면 아까 요 상품명으로 내가 올렸다고 치면 한번 쪼개서 찾아보세요. 나이키 에어맥스, 프리데이 미스틱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잘라서 검색해 보시고 이 모델명으로도 한번 잘라서 검색해 보시고 해보시면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 모델명을 내가 한번 쳐보면 해외 직구 탭에 가서 보면 지금 여기도 지금 이 모델명 자체가 판매자가 엄청 많죠. 그러면 내가 최초에 올린 사람이라면 또는 뭐 1, 2, 3등 안에 올린 사람이라면 이 가격대가 많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한번 어, 잘 해보세요. 왜냐면 모델명이나 이 에어맥스 97? 에어맥스 프리데이 미스틱이라고 검색을 해서 동일한 상품명이랑
동일한 썸네일로 나왔을 때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살 구매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이거 추적을 해보셔야 됩니다.